아, 여기도 이 줄을만 있어가지고 이 핫도그도 별로 많이 못 먹어봤어. 먹어보면 되게 맛있는데. 부동산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 근데 급하게 팔아야 되는 투자자나 또는 뭐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해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최일호 상무가 풀어주는 미국 시장 이야기. 채플미 오늘 5월 27일 금요일 순서인데요. 어제 엔비디아가 시간에서 좀 많이 빠지면서 그게 삼성전자나 뭐 하이닉스 특히 영향을 그렇습니다. 좀 미쳤고 그러면서 상당히 우리 시장 분위기도 조금 종가로 가면서 좀 안 좋았었는데 근데 의외 뭐 반대의 결과가 나왔어요. 미국 시장은 그렇습니다. 오히려 뭐 엔비디아도 어제 저도 밤에 미국 시장을 보면서 뭐 플러스 3%도 나오고 있길래 이게 어제 종가인가 하면서 쳐다봤었는데 결국 시세가 계속 한 새벽 1시 반 정도 될 때까지 전체적인 시세가 더 강해지는 모습을 보면서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 나스닥도 뭐 2.7% 올라 있고 특히나 그동안에 좀 약했던 주식들이 전부 급반등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뭐 IT뿐만 아니라 뭐 자유소비재 이런 쪽도 크게 올라서 굉장히 어제 시장은 좀 의미 있는 반등이 나온 것 같은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엔비디아 실적이 좀 우리나라 시장에도 약간은 영향을 미쳤을 것 같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시장 관찰해 보면 사실 좀 심리가 취약한 가운데 과거에 나왔던 뉴스가 투자자들한테 좀 영향을 미치면서 약간 팩트 체크가 좀 부족한 상황에서 일단 팔고 보자라는 심리가 작용하면서 그게 어제 그 반도체 뭐 관련한 아마존 얘기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좀 말씀드리면 이제 아마존이 지난 4분기 실적 발표를 하면서 지난 2월이었죠. 2월에 그 서버의 내용 연수를 4년에서 5년으로 늘린다는 얘기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서버에 들어가는 반도체 수요가 줄어들 거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교체 주기가 4년에서 이제 5년으로 늘어났으니까 그렇죠. 그럼 그 대신 아마존은 그 감가상각을 좀 4년에서 5년으로 나눠서 하니까 연간 감가상각이 좀 줄어드는 효과가 있겠죠. 근데 사실 그 얘기는 2월에 나왔던 얘기인데 어제 갑자기 그 새로운 얘기처럼 시장에서 루머가 돌면서 막판에 하이닉스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사실은 이미 지난 얘기고 옛날 얘기라서 그렇다면은 그게 실제로 영향을 미쳤다면 미국의 반도체에도 영향을 미쳤을 텐데 미국은 오히려 오르고 했기 때문에 어제랑 우리나라 시장도 반작용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제 엔비디아도 보듯이 굉장히 사상 최대 실적을 냈는데도 불구하고 약간 그 실적 향후 가이던스가 시장 예상치를 좀 밑돌았다는 이유로 좀 급락하는 현상을 보였는데 그것도 뭐 비슷한 이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로 그 말씀하셨듯이 대체 불가한 경쟁력 있는 기업들은 향후 이제 실적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달라지겠지만 제자리를 찾아가는 그런 과정이 이어질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어제 방금 말씀하셨던 그 아마존의 서버 교체 주기를 늘리는 부분이 정말 영향을 미친다면 하이닉스랑 뭐 똑같은 사업 구조를 갖고 있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가 이제 주가가 어떻게 됐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지는데 어제 플러스 4%로 끝나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완전히 좀 약간 급하게 팔아야 되는 투자자나 또는 뭐 팩트 체크를 제대로 안 해본 투자자들이 매물을 내놓았을 가능성이 많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보면은 약간 그 위험 지표로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하이힐드나 하이힐드 스프레드가 고점에서 좀 피크아웃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게 뭐 추세적일지 일시적일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현상들이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를 좀 높이는 그런 그 방증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험 자산 얘기하니까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어떤 우리가 모르는 시스템 리스크가 존재하는지
그런 부분을 가장 잘 나타내 주는 게 원달러 환율이니까 예. 저 같은 경우도 이제 원달러 환율을 계속 찾아보고 있는데 어제 원달러 환율이 1267원이 됐어요. 예, 그렇습니다. 예. 얼마 전까지 이제 뭐 1290원 살짝 뚫으면서 또 여러 가지 안 좋은 얘기들이 좀 많이 나왔었는데 저는 이제 환율 계속 쳐다보고 있는데 환율은 오히려 안정화되는 그런 모습을 또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너무 지나친 하이힐드 말씀을 하셨는데 예. 미국 시장에서도 그렇고 국내 시장도 그렇고 약간 이제 너무 위험한 건 아니지 예. 않는가. 이 투자 심리는 약간 개선되는 것처럼 보이는데 예. 방금 말씀하셨던 뭐 그런 지나간 뉴스에 예. 마음이 휘둘리고 이런 부분은 약간 이제 신용 투자자들의 마지막 매물이 또 좀 예. 나오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들어요. 맞습니다. 어제 일단은 장 시작 전에 달러 제너럴하고 달러 추리라는 그 미국의 유통기업들 실적 발표가 있었고요. 실적 발표에서 사람들이 요즘 가장 관심을 갖는 것이 시장 예상 대비 그 실적이 얼마나 그 상회를 했는지 또는 하회를 했는지 또 유통업체다 보니까 실제로 지난번에 타겟이나 월마트에서도 볼 수 있듯이 비용 상승으로 인한 이익 감익이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제로 그런 감익이 얼마나 또 다른 그 유통업체들한테도 나타났는지 그런 것이 관전 포인트였을 텐데 달러 제너럴이나 달러 추리 이런 할인점 체인을 가진 기업들의 실적은 어제 예상 대비 시장 예상 대비로도 잘 나왔고 실제로 그 우리가 우려했던 그 비용 증가로 인한 감익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두 기업 역시 그 두 기업의 주가가 시장 분위기를 그 두 기업의 실적이 시장 분위기를 좋게 만들었다고 보면 될 것 같고요. 실제로 달러 제너럴은 13%가 올랐고 달러 추리는 22%가 올랐는데 예상 대비로 실적이 많이 상회한 달러 추리의 주가가 더 많이 올랐습니다. 간단히 그냥 그 S&P 500에 속해 있긴 하지만 시총도 좀 작은 편이고 해서 실제로 그 투자자들한테는 별로 존재감이 없고 우리나라도 그 많이 그 생소한 기업일 텐데 잠깐 개요하고 실적만 보고 넘어가면요. 달러 제너럴은 시총이 50.8빌리언 정도 되는 회사고요. PER은 16.7배에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이 회사는 미국 남서부, 중서부, 동부에서 할인 소매점 체인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매출이 YOY로 4.2%가 증가를 했고요. 시장 예상치로도 1% 정도 더 상회를 하면서 실제로 한 8.8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EPS도 밑에 보시듯이 2.41달러를 기록하면서 예상치인 2.31달러를 상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달러 추리 같은 경우 시총이 36.7빌리언인데 이것도 역시 한 16배 정도의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미국에서 할인 잡화점 체인을 운영하는 업체인데 뭐 다양한 일반 잡화를 판매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매출이 6.5%가 YOY로 증가를 했고요. 시장 컨센 대비로도 상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기업도 한 6.9빌리언 정도의 매출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넷인컴도 536밀리언을 기록하면서 시장 예상치 대비 18%나 상회를 했고요. EPS도 2.5달러를 기록하면서 24%나 시장 예상치를 상회를 했습니다. 비용 쪽을 보시면은 비용 쪽이 그렇게 많이 증가하지는 않았습니다. 코스트 오브 레베뉴 그 매출 원가 부분은 오히려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다른 부분도 비용 쪽에서 안정적인 모습을 나타내면서 대체로 시장에서 기대하는 숫자들보다 더 잘 나왔기 때문에 주가도 역시 많이 올랐습니다. 코스트코가 좀 실적을 늦게 발표했는데 지금 막 컨콜을 하면서
코멘트들이 좀 나오고 있는데 지금까지 발표된 내용 가지고만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트코 그 유통업체 중에서 큰 회사고요. 시총이 지금 206빌리언 정도의 를 기록을 하고 있고요. 주가는 464불. 한때 500불 넘어서 550불 가다가 올해 들어서 한 20% 정도 그 연초 대비로 주가는 하락한 상황이고요. 지난주에 그 월마트나 타겟 영향을 받아서 주가가 빠졌었는데 어제는 주가가 좀 올랐고요. 장 마치고 그 실적 발표를 했는데 실적 발표 구간은 그 2022년 그 회계 기간으로 3Q 실적이고요. 5월 8일 마감된 실적입니다. 그래서 5월 8일부터 역산해서 3개월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간으로 1.8%가 하락을 했습니다.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원인을 보면은 약간 비용 쪽하고 가이던스하고 회사 정책 이런 것들이 조금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간단하게 이제 개요만 보면은 전 세계 830개 매장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미국하고 캐나다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우리나라에도 16개 매장이 들어와 있습니다. 신기한 게 중국이 2개 정도 매장을 운영하면서 중국 쪽은 아직 진출 초기인 것 같고요. 총 매출을 이 회사는 그러니까 순매출하고 멤버십 그 회비로 구분을 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총 매출은 52.6빌리언이 나와서 시장 컨센인 51.5빌리언을 상회를 했고요. YOY로도 16%가 매출이 증가를 했습니다. 그 중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상품 매출이 16% 증가했고 멤버십 회비가 9.2%가 증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탑라인 쪽은 무난하게 나왔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매출 원가 쪽이 그 옆에 보시면은 이제 코스트 오브 레버뉴 쪽인데 그 46.4빌리언이 나왔는데 컨센이 44.8빌리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컨센보다 비용이 더 나온 거죠. YOY로는 17.6%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오퍼레이팅 인컴, 영업이익 쪽에서도 컨센을 하회하는 수치를 발표를 했는데 컨센이 1.86빌리언 정도였는데 실제로 오퍼레이팅 인컴은 1.79빌리언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컨센을 3.5%를 상회를 했고요. 아까 탑라인이 하회를 했고요. 아까 탑라인이 상회를 한 것과는 별개로 코스트 오브 레버뉴 그러니까 매출 원가 쪽이 좀 많이 잡히면서 영업이익이 시장 예상치를 하회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영업이익률도 지금 3.4% 나왔는데 전년 동기가 3.7% 그래서 이익률이 지금 하락하는 그런 상황이 지난 분기에 발생을 했습니다. EPS는 그 시장 컨센이 3.02달러였는데 실제는 3.04달러가 나와서 부합하는 수준으로 나왔고요. 시장에서 보는 거는 지금 그 비용 쪽이 많이 잡혔는데 특히 이제 매출원가, 상품을 매입하고 뭐 배달하고 또 저장하고 뭐 이런 각종 비용들이 여기 코스트 오브 레버뉴에 잡혀 있을 텐데 이 부분이 앞으로 계속 늘어날 거냐, 아니 그 회사 정책상으로 이 부분을 어떻게 통제할 거냐, 그리고 이 부분이 그 계속 늘어나면서 그 상품 가격에 제품 가격에 비용을 전가시킬 거냐, 이게 관심이었을 텐데 안타깝게도 요 그 회사 정책 사항으로는 매출원가가 증가 중이고 그리고 임금, 운송비 이런 비용 증가는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계속 늘어날 거라고 예상을 하고 있는데 제품 가격 인상에 대해서는 굉장히 보수적입니다. 그래서 많이 팔리고 있는 치킨, 핫도그 이런 가격은 올리지 않을 거라고 하면서 시장 참여자들에게 약간의 실망을 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참고로 그 비용이 지금 어떻게 늘고 있는지 매출 원가율을 뒤에 표로
그려왔는데 분기별입니다. 이게 분기별인데 아시다시피 유통업체는 매출 원가율 0.1%에 굉장히 민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2021년 한 말까지는 그런대로 매출 원가율이 89%대에서 왔다 갔다 하는 0.1%, 0.2% 왔다 갔다 하는 그런 모양새를 보이다가 올해 들어서 88.9, 89.4, 89.8 이렇게 원가율이 분기별로 0.4%포인트씩 늘어나면서 이게 영업이익이나 영업이익률에 압박을 주고 있는 걸로 생각이 되고 있고요. 지금 뭐 상황이 뭐 크게 그 반전이 되지 않는다면 매출 원가율의 상승 추세는 이어진다라고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회사 정책상으로 해서 뭐 소비자들한테 뭐 약간 좀 우호적으로 다가가기 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또 다른 어떤 정책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컨콜에서 막 나오고 있는 거는 약간 시장에서 그 비용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 잘 팔리고 있는 뭐 여기도 그림을 가져왔지만 핫도그 가격이나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겠느냐라는 루머가 있었는데 그 루머는 그 아무런 관련이 없다. 여전히 자기네들은 이런 그 일반 서민들이 자주 찾는 식음료 가격 이런 것들을 올리지 않겠다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부분들이 약간 좀 시장 참여자들한테 약간의 실망감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코스코 양재 매장이 전 세계 1등이라고 옛날에 본 것 같은데. 그래? 네. 그 매장 매출까지는 확인을 못했는데, 네. 양재 매장 안 가보셨죠? 예, 안 가봤습니다. 네. 몇 년 전에 저도 그런 기사 본 기억이 있어요. 전 세계 지금 이 640개, 830개네요. 예, 830개입니다. 미국에만 574개고. 예. 벌써 저도 이제 안 간 지는 한 10년 넘은 것 같은데 안 간 이유가 어떤 코스코가 파는 이런 제품에 대한 부분이 아니라 너무 줄을 많이 서가지고 그 양재 매장 들어갈 때 일단은 진입 자체가 차가 그 양재 매장 전체 한 2바퀴 이렇게 돌고 들어가야 될 정도로 들어갈 때도 너무 많이 막히고 물건 사고 이제 계산하려고 가면 계산대에도 카트가 뭐 한 10대씩 이렇게 또 줄 서 있어가지고 거기에 이제 몇 번 질려가지고 그 이후로부터는 이제 안 갔었는데 그 정도로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기가 좋아서 그 제품에 대한 부분이 퀄리티가 일단은 굉장히 좋고 그죠. 가격이 싸다는 그런 부분. 그것 때문에 이제 가게 되고 또 하나 이제 멤버십을 하니까 돈 내놓은 게 좀 아까워가지고 그때는 한 3만 원이었는데 지금은 얼마인가 모르겠네. 33,000원이야. 광명 그쪽에도 있고 그지? 네, 광명 있고 그거 여기저기 좀 있는데 제가 보면 제일 이제 그 주가 빠지면 주식 빠지면 집 팔아서 사고 싶은 주식 중에 하나가 이 코스코 같은 주식이에요. 보면 다른 대안을 또 찾기도 어렵고 그러다 보니까 주가 별로 안 빠졌네요. 연초 이후 겨우 이제 20%, 18%. 네,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항상 좀 밸류에이션도 비싸요. 예. PER도 이게 PER이 지금 어떻게 되나요? PER이 지금 블룸버그 기준으로 33배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정도죠. 그래서 항상 비싼 주식으로 인식이 돼 있어가지고 좋긴 한데 네. 비싸서 이제 잘 손이 안 나가는 네. 그런 주식이죠. 부동산으로 따지면 강남 아파트 같은 주식. 근데 그런 개념이고 여기 레버뉴가 지금 총 매출이 전년 동기 대비해서 16% 올란 건가요? 예, 16% 올랐습니다. 예,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멤버십 회비도 9% 예. 증가를 하고 우리가 지금 물가 상승 가지고 되게 이제 많이 걱정들 하잖아요. 물가 상승으로 걱정하는데
그 지난주 이번 주였나요? 그 3프로 TV에서 캠 피셔 그 인터뷰한 영상이 있어요. 나중에 우리 단톡방에 제가 링크 걸어둘 테니까 거기 보시면 캠 피셔도 하는 얘기가 물가에 대해서 그런 얘기를 합니다. 물가가 올라갔다 그러잖아요. 물가가 올라간다니까 요즘 그 라면 사재기 또 막 하더라고. 그치? 제가 얼마 전에 신문복시자에서도 그런 얘기했거든. 냉면 먹으면서 야, 이 냉면 가격도 나중에 원가 상승 때문에 다 올라갈 건데 먹을 수만 있으면 한 10년치 미리 먹고 싶다고. 한 5천 그릇 정도를 미리 먹고 싶다고. 예, 그런 심리가 반영이 돼가지고 지금 가격 오르기 전에 미리 사재기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는데 이게 우리가 그 담배값 올라갈 때 생각하면 돼요. 담배값 올라간다고 하면 미리 사재기 나오잖아요. 사재기 나오고 그러고 나서 담배값 딱 올라가면 일시적으로 한 두세 달 정도가 매출이 확 줄어. 확 줄고 나서 저번에 세금을 왕창 올리는 바람에 담배 가격이 지금 4,000원 넘지? 4,500원? 네. 왜 모르는 척해? 남편랑 죄송합니다. 내가 누구 담배 피는지 다 아는데 뭐. 그때도 2천 얼마에서 세금 왕창 올리면서 그치? 4,500 됐는데 와 저렇게 담배값 올리면 담배 피는 사람 숫자가 한 절반 이상 떨어지겠다라고 생각했지만 3개월, 6개월 지나면서 한 1년 지나면 다 원상회복돼요. 높아진 가격에 다 적응을 하게 되고 옛날에 대학교 때 당구 칠 때도 마찬가지. 당구비 300원이었다가 뭐 400원, 500원 올리잖아. 그러면 처음에는 잠깐 안 갔다가 잠깐이 거의 뭐 한 달, 두 달 지나면 그 올라간 가격에 다 적응이 돼서 다 해요. 그게 우리가 이 물가에 대해서 주식을 살지 말지에 대한 판단이 그런 식으로 돼야 되는데 물가 올라갔다 해서 라면하고 식용유랑 마트 가서 그런 거 사는 사재기 하는 것도 근데 그거 사재기 해봐야 그거 얼마 그거 되겠어요. 근데 그런 것 때문에 오히려 뭐 기업의 실적에 영향을 미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물가 상승한 것만큼 결국은 매출 증가로 그죠? Q가 일시적으로 빠지다가 나중에는 보면 P 올라간 거 곱하기 원래 Q 다 회복하면서 기업들의 매출 증가와 매출 증가했으니까 결국은 이익도 나중에 증가하면서 그런 식으로 주가가 올라가는데 보통 투자자들은 반대로 해요. 마트 가서 라면 사면서 주식은 아우 이거 물가 상승, 금리 인상 이것 때문에 팔아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고 밑에서 오히려 판다는 거죠. 그게 굉장히 이제 안타까운 일입니다. 알겠습니다. 아, 코스코 요 핫도그 보니까 되게 먹고 싶네. 아 여기도 이 줄을만 있어가지고 이 핫도그도 별로 많이 못 먹어봤어. 먹어보면 되게 맛있는데.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